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상의 추락하고 국가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는 시장이 참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제가 섹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사 미사가 사도 오르는 시장입니다. 신고가 영역이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서 뭘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조명받을 수 있을지 전망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들은 요 4개입니다. 3개네. 여긴 3개인데 뒤엔 4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보고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절대 못 피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뉴노멀이 될 거예요. 뉴노멀이란 뜻을 아시죠? 뭔가 이상한 게 찾아왔는데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이건 노멀이 아닙니다. 노멀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반적인 상황이다. 약간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나갈 때 마스크 끼죠? 이제는 마스크 끼는 게 이상해요? 아니죠. 마스크 당연히 끼고 나가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극복이 돼도 마스크를 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일반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뉴 노멀이죠. 자, 지금 뭐 한은도 얘기하죠.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른다. 원가 오르고 물량도 못 구해. 원자재 값 급등의 중기가 이중고다. 원자재 값 급등 직격탄 중생산자 물가가 13년 내 최고다.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재는 재화의 기본 요소죠. 석유 값이 오르면 원유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값도 올라가겠지만 모든 공장이 돌아가려면 석유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도 있어야 되지만 석유도 있어야 돼요. 전기를 돌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석유가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기름이 올라가요. 근데 모든 상품들은 이동, 화물로 배송을 해야 되죠. 그럼 자동차, 트럭,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배송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배송료는 기업이 아이고 이제 배송료가 올랐으니까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돈을 가진 자들이 그 전가를 한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다 전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오르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개인회사 초봉이 과연 얼마를 받나? 개발자 부족과 임금 인상 러시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존, 맥도날드 이어 언더아머도 미 구인난의 임금 인상. 네,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또 뭔가요? 재화를 만든다, 서비스를 만든다,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람이 만듭니다. 결국엔 나중에 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로봇이 만든다라고 하지만 로봇도 뭐 결국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사람들의 지불해야 되는 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원유값이 올라가는 것이랑 똑같죠. 이 돈 다 누가 낼까요? 자, 삼성전자 임직원 회의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얼마 전에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건비가 올라간 거죠. 분기급여 1억원 돌파, 2배 인상, 증권가 성과급 잔치, 성과급이 막 나오고 있죠. 현대중 노조 올해 임금 12만원 인상 등 요구안을 확정했다.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죠. 회사의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한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비를 올린다는 건 결국에는 복지를 좋게 하는 거죠. 복지 비용은 뭡니까? 운영비입니다. 이 돈도 다 누가 낼까요? 지난해 코로나 통화량이 261조 원 증가했다. 사상 최대다. 시중에 풀린 돈 통화량 저금리로 더 늘었다. 미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 속도를 내고 있다. 화폐가 증가하고 있죠. 돈이 썩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돈이 찍히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찍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쓰레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설레발레를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이게 골디락스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반드시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좋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테이퍼링이 오고 뭐 금리 인상이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이 과연 그렇게 찾아올까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조명받을 섹터를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럼 다 폭락한다 치자. 근데 어떤 게 올라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인상되고 돈이 회수돼도 조명받는 산업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 네 가지를 봅니다. 바이오, 콜드체인, 보안 프라이버시, 조선업입니다. 요 섹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른 상태에서 어떤 게 더 갈까, 또는 어떤 게 안 갔던 게 다시 갈까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코로나 때 분명히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세를 못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섹터들인데 바이오만 삼각 수렴 중입니다. 현재 지수가 그래요. 자, 바닥권에서 근데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죠. 콜드체인은 뭐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모더나 화이자가 접종 시작되죠. 그리고 올 여름은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더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무더위는 예측이 된다. 보안 프라이버시, 이게 앞으로 글로벌 아젠다가 될 겁니다. 글로벌 아젠다가 된다.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다. 양자 암호학 같은 신규 기술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업, 이것도 말해 뭐합니까?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2년 전부터 저희가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물동량이 최대치입니다. 인플레이션 덕분이겠죠. 그 외에 여행 관련은 뭐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뭐 조명받는 섹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이건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뉴 패러다임, 전기차 시대가 온다. 자,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마켓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28년까지 지금 현재보다 2배가 넘게 성장할 거다. 바이오 산업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푸드, 에그리컬처, 이 식량난에 대한 아젠다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테크 인덱스랑 S&P 500 인덱스를 보면 바이오테크가 훨씬 상승폭이 큽니다. 바이오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콜드체인입니다. 뭐 당국이 7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을 1000만 회분 도입한다.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콜드체인이 안 되면 신기루 한 달 남았다 라는 겁니다. 지금 드라이 아이스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백신 운송에 쓸 것도 없다. 드라이 아이스 귀해진 사연. 이게 뉴스, 선동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곳을 가면, 이건 제가 작년에 발견했던 거죠. 드라이 아이스 수급이 원료 공급량 및 생산량 감소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보안 프라이버시입니다. 여기 기사들이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못 넘보게 한 애플, 페북은 북을, 뭐 지금 페이스북이랑 애플이랑 싸우고 있죠. 애플의 사생활 보호, 마케팅 구호 아닌 사업 경쟁력이다. 애트리, 차세대 암호기술 완전 동형 암호, 홈오픽이죠 이거. 가속기 개발한다. 서드파티 쿠키의 종말, 쿠키 아시죠? 웹에서 남는 거. 퍼스트 파티 데이터 시대가 왔다. WWDC에서 밝힌 애플, 플랫폼 보안을 위한 심화 조치를 한다. 새로운 차원의 보안이 열리다. 삼성, 낙스 볼트, 이런 것들이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보안, 프라이버시,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고 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업, 고개든 조선업 슈퍼사이클, 올해 빅3, 올해 수주 목표를 63% 채웠다. 뭐 조선업 테마주 분석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오는 이유는 배들의 내용 연수, 즉 수명이 다 됐다. 거기에 환경 규제, 같은 그 환경 규제가 발생해서 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시점도 됐고 규제가 강화돼서 배도 바꿔야 되는 상황, 거기에 돈도 썩어나기 때문에 배를 막 찍어내고 있어야 될 상황,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온다. 지금은 슈퍼사이클 초입이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HMM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선은 뭐 이제 수주 끝났다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언론 뿌리면서 섹터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유유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MM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제가 지금 근 1년 3개월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얘기하면 이제 좀 바뀌겠죠. 근데 지금 저는 절대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락할 이유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찾아오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맨날 쇼텀만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미드롱텀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쇼텀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 미드롱텀으로 바꾼 것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이 섹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옮겼습니다. 댓글을 보면 뭐 맨날 뭐 번거만 올리냐라고 하는데 사실 뭐 최근에 제가 이런 게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게 거의 없죠. 근데 뭐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뭐 제넥신 이런 거 제가 제넥신 이런 거 중간중간 매수할 때마다 말씀드렸지 않나요?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현대위아나 필라홀딩스 이렇게 더블 이상 난 종목들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거 뭐 계속 얘기해봐야 너 자꾸 뭐 했던 말 계속 또 하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아예 제가 비중도 크고 중장기로 들어가고 두세 배 이상 간 종목들은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알겠죠.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보시면 하나씩 볼까요? 기술적 분석, 코스닥 레버리지 지금 수익권에 들어갔죠. 이제 인버스가 지금은 7%대 손해권에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예정이에요. 얘는 지금 보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선 FNG, 에그플레이션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솔루션도 제가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셀트리온 어셀수였는데 지금 손해권입니다. 이 파란색은 여기 표시해야겠다. 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파란색,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빨간색입니다. 한미약품모 이것도 제가 코로나 폭락 때 들어간 것 중에 하나죠. 하나제약도 얘는 좀 제가 중장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 배당을 좀 많이 줘요. 제넥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4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보고 있고요. 얘는 꼭대기에서부터 샀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자를 잘못한 종목 중에 하나지만 제가 어떻게 수익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미팜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뭐 큰 손해권은 아니고요. 헬릭스미스는 지금 이제 약손해권입니다. SK 바이오팜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중에 하나죠. 얘도 굉장히 코로나 때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업 대표 종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콜드체인, 뭐 태연케미컬, 보안 프라이버시 이제 드림 시큐리티, 줌인터넷은 약간 프라이버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줌인터넷이 조명받고 있는 게 그 프로젝트 바닐라, 그 로빈후드 같은 MTS를 만들겠다 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줌인터넷은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도지가 손해권을 도지가 진짜 도지 사라니까 김문수 도지사 진짜. 기타에는 베트남 레버리지, 삼익 THK, SY, 세트럴뱅크, NHN 이제 SY 수익금으로 들어왔죠.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걸 가져오진 않았으면 국일제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졸리네요. 제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일의 밀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그 바쁜 게 조금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거의 끝냈어요. 끝냈기 때문에 회사에선 좀 널널해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방송에는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주말 출근도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